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의 법칙. 이거 세 가지 있거든? 이거 누가 정리한 거야? 뉴턴. 그래서 우리가 뉴턴의 운동 법칙이라고 하는데, 자, 이 세 가지가 모두 각각 이렇게 부제가 있어. 자, 첫 번째는 관성에 대한 거야. 그래서 얘를 우리가 관성 법칙이라고 얘기해. 그러면 관성이란 용어를 제일 먼저 정의한 사람이 뉴턴일까? 그건 아니야. 누굴 것 같아? 거의 동시대인데 조금 일찍인 사람이야. 이태리에 있고 되게 유명해. 피사의 사탑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야.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관성을 제일 먼저 정의했어. 자,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전에는 사실 이렇게 물리의 그 역사가 엄청나게 막 빠르게 발전을 했다고는 볼 수 없어. 거의 아주 발전을 안 했다고 할 수 있지. 그 이전은 그냥 거의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야.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를 네이버에서 검색해봐. 기원전 한 5세기경의 사람이고 정확히 언제 죽고 태어났는지가 물음표인 사람이거든? 예수님보다 먼저 탄생한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의 과학이 거의 16세기까지 갔다는 얘기야. 자,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옛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대단한 사람이긴 한 게, 그래도 이 사람이 뭔가 운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는 했어. 근데 이 사람은 관찰 중심론자거든? 어떤 식이냐면 사건들을 한 1번에서 100번까지 관찰을 해. 근데 걔네들이 봤더니 뭔가 A가 원인이 돼서 B가 결과가 된 것 같다. 그럼 이제 그 관찰한 사례의 수가 많으면 그냥 막바로 결론을 내버리는 거야. 자, 이 사람이 운동을 궁금해 해가지고 운동에 대해서 이제 잘 살펴봤더니 운동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운동이 있었어. 바로 자연적인 운동, 그리고 강제적인 운동. 자연적인 운동은 우리가 뭔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벌어지는 운동들이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서 분필을 놓으면 얘가 어떻게 되겠니? 떨어지겠지. 낙하하는 거 내가 노력 안 해도 되잖아. 만약에 내가 여기서 향을 피우면 향 연기가 상승할 거야. 그렇게 향 연기처럼 상승하는 애들도 있어. 그리고 천체들의 운동, 해가 지고 뜨고 해가 뜨고 지고 이런 건 우리가 뭔가 노력해서 벌어지는 운동이 아니잖아. 이런 애들. 자, 얘네들은 자연적인 운동인데, 그럼 강제적인 운동은 뭐냐? 내가 운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투입해야 되는 거야. 자, 내가 얘를 운동시키려면 이렇게 힘을 줘야 돼. 근데 노니까 운동을 못해.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런 운동 말고는 운동을 시키기 위해서 내가 뭘 줘야 되는구나. 힘을 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일단 힘과 운동의 관계를 최초로 언급한 사람이기는 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을 지속, 유지시키기 위한 원인이구나. 그래서 이게 거의 뭐 맞아 보였어, 얼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이게 기원전 5세기에서 한 16세기 정도까지 가니까 거의 한 2000년 정도를 가는데 드디어 이제 이태리 초천재인 갈릴레이가 태어난 거지. 자, 이 사람은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관찰 중심론자가 아니라 실험 중심론자야. 일단은 관찰을 해. 그래서 A가 원인이어서 B가 결과일 것 같으면 그렇게 실험 가설을 설정하고 실험을 설계해서 진짜 실험을 해보는 거지. 근데 이 사람 진짜 머리가 엄청 좋은 사람이라서 사실 빛의 속도 측정하는 것도 갈릴레이가 했었거든? 근데 실패했어. 근데 그 빛의 속도를 측정하는 그 방식 자체는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빛의 속도가 측정이 되긴 했는데 그때랑 똑같아. 다만 좀 기술이 이때 당시 없었잖아. 그래서 실패를 한 것일 뿐이야. 그러니까 머리는 너무 좋은데 그 당시 기술이 없으니까 자기가 하고자 했던 실험을 다 구현하지 못했지.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 이제 물체들의 운동을 파악할 때 지금이야 우리 핸드폰에 다 초시계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게 없잖아. 그래서 자신의 맥박을 이용했어. 왜냐면 맥박이 뭐 내가 막 계단을 막 뛰어 올라오거나 하지 않으면 거의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뛰거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실험을 다 못하니까 이 사람이 고안한 실험이 바로 사고 실험이야. 머리로 실험한다는 얘기지. 자기 선입견이 들어가면 안 돼. 자, 아주 유명한 사고 실험으로 이런 실험이 있어.
자, 이건 일단 사고 실험 아니라고 생각해 볼게. 이런 면에다가 내가 물체를 놨어. 그럼 이 물체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처음 높이만큼 올라오니? 못 올라와요. 자, 근데 내가 이 면을 좀 닦아줬어. 좀 매끄럽게. 그럼 얘가 올라가는 높이가 살짝 어떻게 될 거야? 더 높아져. 더 매끄럽게 닦으면 더 높아져. 그럼 자꾸 닦으면 닦을수록 처음 높이에 점점 다가간단 말이야. 그래서 갈릴레이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면이 완벽하게 매끄럽다. 완벽하게 마찰이 없다면 얘가 어디까지 올라오겠구나. 처음 높이까지 올라오겠구나. 자, 그럼 만약에 이 면을 좀 완만하게 두더라도 자, 완벽하게 매끄럽다면 어디까지 올라오겠구나. 처음 높이까지 올라오겠구나. 그럼 이번에는 이 면을 그냥 이렇게 평평하게 둬보자고. 완벽하게 매끄러운 건 똑같아. 그럼 이 물체는 어디까지 가? 처음 높이까지 가야 돼. 근데 이 면이 자,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그냥 평평하게 깔아놨기 때문에 처음 높이에 가니 못 가니? 못 가잖아. 그럼 이 물체는 아직 도달 안 했으니까 처음 높이까지 안 갔으니까 계속 가는 거야. 자, 여기에서 관성이라는 거는 이 높이에 가려고 하는 성질이 관성이 아니야. 자, 여기서가 관성이야. 자, 이 물체가 여기서 떨어지는 동안 속도가 생겨서 수평 방향으로 속도가 생겼어. 즉 운동을 시작했어. 근데 얘가 저 높이에 못 가니까 그냥 영원히 간다고. 자, 이동안 내가 얘한테 힘 줬어? 안 줬잖아. 힘도 안 줬는데 영원히 운동할 수 있잖아. 자, 왜 그러느냐? 얘가 이미 운동을 시작해버린 거야. 그래서 운동을 시작했고 그 운동을 유지하려는 고집을 이 물체가 지니고 있다는 얘기야. 그때 그 고집을 뭐라고 불렀냐면 관성이라고 부른 거야. 자, 이 물체가 운동을 시작했고 그래서 그 운동을 유지하려는 처음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고집, 관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때 힘을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영원히 갈 것이다. 자, 따라서 갈릴레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걸 완전 반박하는 거지. 아리스토텔레스는 운동을 지속하려면 뭘 무조건 줘야 된다. 힘을. 근데 얘는 지속하는데 힘을 안 줘도 되잖아.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체가 한번 운동만 시작하면 힘 안 줘도 된다. 그럼 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갈릴레이는. 그래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힘이라고 하는 것은 자, 처음엔 정지해 있다가 여기서 운동을 하는 상태가 됐잖아. 속도가 생겼잖아. 왜? 여기 구간에서 힘을 받았으니까. 자, 힘이라는 것은 즉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힘은 운동을 지속시키는 원인이 아니라 운동을 변화시키는 원인이고, 그래서 힘에 의해서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을 유지하려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고집이 있어서 힘 없어도 운동을 계속 영원히 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어. 자, 그러면 이때 당시 이렇게 주장했을 때 막 다 믿고 따랐을까? 그렇지 않았겠지. 왜냐면 이 말이 얼핏 보면 맞아 보이거든. 본인 얘기들을 하면 이렇게 운동을 시켰으면 내가 손을 놔도 얘는 계속 뭐 해야 되는데, 운동을 해야 되는데 왜 운동을 못하는 거냐? 라고 물으니까 이때 갈릴레이가 뭘 가지고 설명하는 거지? 마찰력 가지고 설명하는 거야. 자, 이 경우에는 마찰이 없잖아. 물체가 이미 운동을 시작해서 운동을 유지하려는 고집, 관성이 있어. 근데 일반적인 면은 거칠거칠해. 그래서 이 거친 면이 얘한테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가는 동안 운동을 방해하는 힘을 줘. 그 힘이 바로 뭐야? 마찰력. 그래서 얘는 계속 가고 싶지만 이 또한 마찰력이란 힘 때문에 운동이 뭐 하는 거다? 변화해서 멈추는 거다. 만약에 마찰력이 없어. 그러면 얘는 영원히 뭐 할 수 있다? 그 운동을 유지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거야. 자, 지금은 우리가 모두 갈릴레이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아. 근데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도 본인이 좀 틀렸다는 걸 어느 정도 예측을 했을지 몰라.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신의 책에다가 포물선 운동에 대해서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하거든. 자, 물체를 내가 수평으로 던졌어. 그럼 얘가 이제 속도를 갖고 내 손을 떠나. 자, 그러면 이제 내 손 떠났으니까 아래로 뭐 하게 될 거야? 떨어지게 되겠지. 그럼 실제로 이렇게 포물선 경로를 그리면서 떨어지잖아? 아리스토텔레스는 낙하하는 거야? 자연적인 거니까 그건 낙하하는 건 당연히 일어난다고 생각했겠지만, 근데 수평으로 이따만큼 가는 건 좀 이상하단 말이야. 얘는 자연적인 운동이 아니고
가는 동안 힘도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왜 얘는 이렇게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 이만큼 운동을 지속할 수 있다는 건 얘가 뭘 받고 있다? 힘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때 그 힘을 모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그 힘을 만들어내냐면 이렇게 얘기해. 물체가 가면서 오른쪽에 있는 공기를 막 밀어. 그랬더니 이 공기들이 뒤로 와서 얘를 영차 밀어줘서 이만큼 운동을 지속하는 거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서 이거를 자기의 의견에 자기가 생각한 거에 맞추려고 그렇게 아주 좀 뭐라 그래야 되니 어거지로 끼워 맞추는 그런 설명을 하게 되는데 어쩌면 본인도 되게 논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끼워 맞춰서 설명을 했다는 건 사실 본인이 틀릴 것이다라는 걸 예측했을지도 모르지. 자, 근데 지금 이거를 우리는 갈릴레이의 설명대로 해석할 수가 있지. 자, 얘는 수평 방향에 내가 확 밀어주면서 속력이 생겼어. 그래서 그 운동을 유지하려는 뭐가 있어서? 관성이 있어서 힘 안 받아도 이만큼 갈 수 있는 거야. 맞니? 자, 그래서 관성이란 걸 최초로 얘기한 사람은 바로 갈릴레이고 이 관성을 우리가 정리하면 무슨 성 하면은 성질을 의미하거든. 자, 이건 물체가 현재 운동 상태를 뭐 하려고 하는 성질,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 고집. 그걸 관성이라고 해. 자, 그럼 봐봐. 물체가 처음에 정제에 있었으면 계속 뭘 하려고 하는 거야? 정지하려고 하고 물체가 운동을 시작했으면 계속 뭘 하려고 하는 거야? 운동. 근데 그 운동인 거잖아. 그러니까 속력도 방향도 안 바뀌는 등속도 운동하려는 성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 지금 분필이 있는데 우리 오늘 수업 끝나면 나 6시 이후에 수업 없거든? 그럼 아무도 여기 안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분필이 계속 이 자리에 있겠지. 우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갈릴레이는 얘는 지금 현재 정제에 있고 계속 정제를 유지하려는 고집이 있으니까 정제에 있다. 얘가 만약에 그 고집이 없으면 옆방으로 지 스스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겠죠. 맞니? 자, 그런데 얘가 아무리 정제하고 싶은 관성이 있어도 내가 얘를 던져주면 정제 안 하잖아. 힘에 의한 운동을 하잖아. 자, 따라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작용한다고 할지라도 알자 힘이 얼마면 0이면 처음 상태를 유지하라는 성질, 걔를 관성이라고 해. 자, 그럼 관성의 법칙은 뭐야? 모든 물체가 질량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에 예외가 없다는 거야. 모든 물체가 질량을 가지고 있다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아예 없거나 합력이 0이라면 정제하던 애 정제하고 운동하던 애는 무슨 운동할 것이다? 등속도 운동할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게 관성 법칙이야. 오케이? 힘만 안 받는다면 여기까지 가. 근데 봐봐. 갈릴레이가 얘기 다 했거든? 근데 이게 뉴턴의 법칙이야. 왜 그럴 것 같아? 증명을 해서? 사실 이건 되게 아주 직관적인 개념이라 증명했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워. 질량을 얘기하는 걸 빼먹어서 그렇게 엄청나게 디테일하진 않아. 왜 그러냐면 갈릴레이가 다 맞지 않았기 때문이지. 자, 갈릴레이는 천체들의 운동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어. 일단 갈릴레이가 지동설 주장했던 사람인 건 알고 있지. 그래서 왜 법원을 나오면서 뭐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 그래서 갈릴레이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누가 돈다? 지구가 돈다 라는 것까지는 맞았어. 근데 이게 이상한 거야. 지구가 이렇게 원궤도를 돈다는 건 이때는 운동 방향이 접선 방향, 이때는 운동 방향, 접선 방향, 접선 방향, 접선 방향이면 계속 운동 방향이 바뀌거든? 그러면 이렇게 바뀐다는 건 얘가 뭘 받아야 돼? 힘을. 근데 지금은 우리가 알아. 이거 바뀌게 하는 힘이 뭔지, 무슨 힘이야? 만릴력이야. 태양과 지구 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 중력이야, 중력. 그것 때문에 얘가 바뀌는 거야. 근데 그 중력은 누가 발견했어? 뉴턴. 뉴턴보다 갈릴레이가 좀 일찍이란 말이야. 갈릴레이는 이런 중력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상상도 하지 않았어. 그래서 힘이 없다고 본 거야. 힘이 없는데 얘가 방향이 바뀌네? 이상하다. 천체들은 관성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특별한 존재인가 봐 라고 그냥 대충 얼버무렸어.
근데 천체도 관성의 법칙은 성립해. 뭐 별거야? 그냥 질량 가지고 있는 돌덩어리일 뿐이잖아. 그치? 자, 얘도 힘 안 받으면 계속 접선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겠지만 얘가 얘를 끌어당기는 만류력이 있어서 방향이 어떻게 되고 바뀌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얘라고 해서 관성의 법칙 성립 안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뉴턴이 중력을 발견하면서 그걸 수정했기 때문에 이 관성의 법칙, 누구 법칙이 되는 거냐면 뉴턴 법칙이 되는 거야. 완성했기 때문에. 자, 이 관성이라는 것은 질량을 가지고 있으면 모두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빛 정도를 제외하면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나도 있고 여러분도 다 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모두 똑같은 크기 가지고 있진 않아. 자, 관성이 크다는 건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고집이 크다는 거잖아. 그러면 운동 상태를 바꾸기 쉽다는 거야, 어렵다는 거야? 어렵다는 거지. 즉 그 얘기는 정제에 있던 애는 운동시키기도 어렵고 운동하고 있는 애를 내가 멈추기도 어렵다는 얘기잖아. 언제 어려워? 질량이 클 때. 그래서 관성의 크기는 질량에 뭐하다? 비례하다. 사실 질량의 풀네임이 관성 질량이거든. 그러니까 관성 크기를 수치화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오케이? 자, 아래 보면은 그 관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결국 관성이 정지를 유지하려는 관성과 운동을 유지하려는 관성 두 개로 나눌 수 있잖아. 그래서 그들을 각각 정지 관성, 운동 관성이라고 하죠. 중학교 때도 했었어. 자, 첫 번째 정지 관성은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서 나타나는 성질. 어떤 것들이 있니? 며칠 전에 신서유기 됐니? 거기서 이거 빼는 거 했잖아. 몰라? 그 조규현이 그거 했잖아. 식탁에 이렇게 식탁보 두고 이렇게 접시랑 두고 이거 확 뺐는데 안 쓰러뜨리게 하는 거. 자, 그거를 강호동이 성공하긴 했는데 조규현이 해가지고 실패했잖아요. 자, 근데 그때 강호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게, 자, 걔네들. 그러니까 이렇게 식탁보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뭐 그릇들이 있는데, 얘네가 현재 뭐 해 있고, 정지해 있고, 계속 정지를 유지하려는 뭐가 있는 거야? 관성이 있는 거야. 근데 이때 내가 식탁보를 확 잡아당기잖아.